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성환입니다. 오늘은 이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처럼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혹시 아방가르드를 키워드로 넣고 검색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아방가르드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 유튜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간단히 정의부터 내려드리고 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정보까지 억지로 들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하지만 이 방송은 단지 아방가르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건 오래된 독자분들은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방가르드 그 자체로 전위 예술이라고 하지요. 제가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한자까지로 통한다. 예술? 그 영역이 예술뿐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로 예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 또는 이제 전위 예술은 예술, 문화, 사회에 대한 실험적이거나 급진적이거나 비전통적인 작업과 작가까지 모두를 이루는 말이다. 종종 미적인 혁신과 생경하네요. 단어가 생경한 거부감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아방가르드는 특히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규범이나 현상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운동이다 라고 위키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르로는 이제 20세기 클래식 음악까지 언급을 했네요. 그렇다면은 아방가르드 말고 또 방가드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아방가르드하고 방가드는 같은 말인데 사전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위 예술로 앞전자 뭐야? 아무튼 그 뒤에 나오겠으면 앞전자하고 이 지킬 위자로 되어 있는 이 전이라는 예술을 해석한 건 아마 한자로 해석한 거는 아마 일본 사람들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위 예술에서 아방가르드는 나와도 방가드는 우리나라 국어사전하고 일본어 사전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참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방가드에 대해서까지 더 듣고 싶은 분은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아방가르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가르드 이거 위키백과나 거기 한글로 좀 나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방가드는 15세기 중엽에 나왔어요. 15세기 중엽에. 이거는 이제 말은 이제 영어하고 15세기 중엽에 영국 패스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윌리엄 윌리엄 정복자 노르만 윌리엄 정복이 1066년도에 영국에서 헤이스팅 전투를 통해서 영국이 대륙화 또는 프랑스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시기죠. 그 시기에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은 그 고대 프렌치어인 아방가르드의 변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가드가 나오는 것이 희한하게도 1928년도에 기록된 게 28년도에 글로 써 있는 게 공산주의 혁명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방가드가 그것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방가르드는 역시 앞서 나간 가드, 어드밴스드 가드, 먼저 나간 가드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반테는 그게 아니죠. 아반테는 다른 말이죠. 이탈리아입니까?
모르겠다. 아반떼는 아니고 아반트는 인프런트 앞에 있다. 그 다음에 가드는 당연히 스펠링을 그래도 가드 즉 그 보초 또는 이제 방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방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즉 아까 얘기한 아방가드하고 방가드가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이제 섞여서 주로 이제 문학, 그다음에 이제 이 예술 중에서 이제 미술 중에서 어떤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1910년대 주로 이제 예술가들, 그다음에 1925년도에 여기서는 또 25년도에 나오네. 그 공산주의나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의 출판물들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저랑 딱 맞는 거죠. 저 같은 이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이 선량한 척하는 이 최성환이 같은 사람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 상태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무법천지. 그래서 이제 그걸 참 잘 표현한 양반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아방가르드나 무엇이냐 이 저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 썸네일에서 썸네일 008에서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이 사실은 다 아방가르드 작품이에요. 전위예술이에요. 이 여성분도 전위예술 작품이고, 요 뒤에 있는 배경도, 뒷배경도 전위예술 추상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바티칸궁의 위병소예요. 위병소에서 일 지키는 그 용병, 스위스 용병이 지키고 있죠. 군대로서. 이게 위병소입니다. 위병소 앞에 위병이 서 있죠. 위병. 위병이 서 있다면. 위병소 앞이 바로 전위예요. 아방가르드예요. 아방가르드. 이 사람을 통과하기 전이 아방가르드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런 게 있어요. 참 네이버 블로그에 이 뭐야라는 브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프리에노 22님 아주 좋은 글을 써주셔서 좀 빌렸습니다. 아방가르드란 20세기 초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자연주의와 고전주의에 맞서 일어난 예술 운동으로서 기성의 예술 형식과 관념, 유파를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이룩하려 했던 입체파, 들어봤죠? 입체파, 또 표현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달리 같은, 초현실주의가 달리 맞나? 혁신예술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아방가르드의 원래 뜻은 먼저 앞서서 나서서 호위한다는 의미를 지닌 전위 한자 보셨죠? 전위로 본래 전투 당시 선두에 서서 적진으로 돌진하는 부대라는 뜻을 가진 군대 용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에 계급투쟁의 선봉에선 정당과 당원을 가리키는 정치용어로 사용되었고, 19세기 중반부터 미지의 문제와 대결하여 지금까지의 예술을 변화시키는 혁명적 예술 경향이나 그 운동을 뜻하는 예술 용어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아방가르드란 기성의 예술관념과 형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이룩하려 했던 움직임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지상파보다 훨씬 나은 지성파 방송, 이것이 바로 아방가르드 방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국치지대 보여드리겠지만은 가르드 임파리얼
제국시대 가르데 임파리알레는 프랑스 제1제국의 대육군에서 나폴레옹에게 아주 충성하는 부대였다는 겁니다. 본래 소규모로 시작했으나 점차 확대되어서 나폴레옹의 개인 경호 및 전술적인 예비 부대로 사용되는 정예 병력이 되었다. 또 친위대라고 말 바꾸시네. 친위대는 참모, 부병, 포병, 기병 연대들로 나뉘었고 대규모의 공병과 해병도 존재했다. 또 친위대 내부에도 숙련대에 따라서 이렇게 고참, 중견, 신규 친위대는 나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시찰하는 장면입니다. 1806년도에 예나 전투를 앞두고 임페리얼 가드, 나폴레옹 가드 사열하는 나폴레옹입니다. 그 무슨 전투예요? 워터루 전투에서도 막판에 투입이 되죠. 전세가 불안해지니까 막판에 들어가지만은 진흙탕 때문에 이 가드가 사실 엘바섬이야? 무슨 섬이야? 거기서 돌아왔을 때 세인트헬레나인가 아니지? 엘바섬이겠죠. 세인트헬레나에서 못 돌아왔고 엘바섬에서 돌아왔을 때 엘바섬에 이 친위대랑 같이 있었어요. 600몇 명. 하지만 이제 이게 왜 이런 식의 얘기가 생기게 되냐면은 커뮤니라는 게 있어요. 커뮤니즘이 커뮤니잖아요. 그렇죠? 커뮤니 어디서 발달하냐면 이제 좌파 우파, 라이트 레프트, 그 다음에 산악당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 정치에서 실패한 부르주아 혁명이지만 프랑스 정치에서 특히 영국보다도 프랑스 정치에서 좌파 우파, 그 다음에 커뮤니 공산주의의 원리 자체가 나왔죠. 이거 사진은 그 커뮤니 집회 장면입니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총으로 대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또 같이 들어갈 말이 아까 얘기 나왔죠. 무슨 여러 가지 우리 입체파라든지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다다이즘 얘기 나온 것처럼 사실 이게 다다이즘하고 저걸 얘기를 안 하고는 이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다이즘하고 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먼저 다다이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다다라고도 부르고요. 다다이즘 이름을 지어진 게 좀 특이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다이즘은 1차 대전 중인 1915년에 프랑스 취리에서 일어나서 1924년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반이성, 반도덕, 반예술을 표방한 예술 사조이자 실존주의, 반문명, 반전통적 허무주의 예술 운동으로 기존의 모든 가치나 질서를 철저히 부정하고 야유하였다. 1915년에 시작해서 독일을 거쳐서 중부 유럽으로 퍼져나갔으며 1920년도와 23년 사이에 프랑스 파리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다다이즘을 신봉하는 이들을 다다이스트라고 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 아니 일본말로는 이 방가르드 아방가르드를 모두 찾아보아도 방가르드에 대한 설명이 없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가르드 한 번만 더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아방가르드, 전위파, 전위예술파, 그 다음에 모더니즘은 영어로 근대주의 또는 종래 예술, 건축, 문학, 종교적 신앙, 철학, 사회 조직, 일상생활 및 과학 등의 전통적인 기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20세기의 서구문학,
예술상의 경향이다. 세기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통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게 모더니즘입니다. 그게 모더니즘이 현대주의라고 하면 21세기가 돼버려요. 요즘 현대는 항상 현대니까 과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란 모던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다, 200년 됐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따라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 뒤따라서 이제 모더니즘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더니즘은 이제 탈근대주의, 봐요.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현대가 아니라는 거죠. 모더니즘이 현대가 아닙니다. 모더니즘은 근대입니다. 모더니즘은 탈근대주의 또는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요. 왜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 여태까지 헛소리 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탈근대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탈근대주의니까 그 얘기가 맞죠. 헛소리는 했지만은 모던이 근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또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반적으로 근대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 운동을 일컫는다. 특히 근대주의의 핵심인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의 총칭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라는 것은 모던이 아니죠. 근대가 모던이죠. 그럼 살고 있는 현재는 무엇일까? current? 뭐요? 얘기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위병소 옛날의 의미 자체는 이랬어요. 전위대라는 게 뭐냐면 제일 앞서서 나가 돌격하는 정예부대를 얘기한다. 맨 앞에 선 부대가 전위대다. 근데 위자가 무슨 위자예요? 지킬 위자거든요. 여러분 방위병 하신 분들 어디 방위가 제일 세다 그랬더라? 우리나라에서 도시락 들고 다니는 송추방위가 방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 방위였다 그래요. 방위라는 건 그렇잖아요. 방위부대가 최소 전방에 쓰는 거는 송추방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지키는 거지. 방어를 하는 거고 보초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위병소에서 누가 이상한 놈이 지나갈 때 딱 잡아서 넌 가지 마, 넌 못 들어가지 마, 뭐 무기 놓고 가, 다 뭐 수색하고 그래가지고 통과하는 게 위병소란 말이에요. 위병소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여기 이 부대에 근무하는데 내가 지금 애기를 낳으려 그러는데 들어올라 그래요. 아니면 떡 좀 전해주세요 라든지 무슨 빨치산들이 와가지고 잠깐만 들어가서 다 죽이고 나올게요. 그렇게 하는 걸 막는 게 위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지금 제목부터 잊어먹어. 그냥 아방가르데라는 건 뭐냐면 위병소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병소 통과하기 전에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걸 제가 강조하려는 겁니다. 도리가 제일 앞선, 뭐보다 앞선, 근대주의보다 앞선, 뭐보다 앞선, 과거에 뭐보다 앞선 부대가 아니라 위병소, 보초, 이 근무하는, 방어하는, 지키는 부대를 통과하기 전에 존재이다. 즉 뭐냐면 여기를 위병소를 통과하다 보면 뺏길 거 다 뺏기고 복장도 야 이런 복장으로 들어가지 마. 양복 입고 와. 드레스 코드 맞춰. 이게 뭐야? 넌 못 들어가. 넌 들어와. 이게 뭐야? 네가 쓴 글은 이런 책 못 갖고 들어와. 이런 영화 못 갖고 들어와. 애완견 못 데리고 들어와. 말에서 내리고 와. 그런 장소가 바로
아방가르드가 된 겁니다. 전위가 된 겁니다. 이제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냐면 이 전이라는 것은 공격하는 부대가 아니라 지키는 부대이다. 개념이.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변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공격하는 부대처럼 사용되었는데 왜냐하면 공격부대가 아닌 지도자를 지키는 부대가 지도자를 실각시키고 정권을 차지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는 쿠데타라는 게 뭐예요? 그냥 쿠데타가 군부대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대통령이나 총리나를 지키는 그 친위 부대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어난 거지 지키는 애들이지 돌격하는 애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말들을 갖다가 쓴 어떤 예를 들어보자면은 전방의 호위 이항복은 인심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좌랑 박동량과 함께 말을 채쳐 달려 임금의 전위가 된다. 이건 이제 박종환님의 임진왜란. 두 번째는 이제 계급투쟁 따위에서 무리의 선두에 서서 지도하는 사람이나 집단. 레닌에 의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정당의 조직의 원천이 되었답니다. 신기하죠? 그것은 식민지의 딸이 영광스러운 혁명의 전위로 자라가는 외롭고 고난에 찬 여정이었소. 이 출처는 이제 이문열님의 영웅시대. 세 번째 예로는 이제 군사부대 이동 시 중단 없는 전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대 맨 앞에서 경계 수색 임무와 아울러 진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 이건 보통 리코너센스나 세파 부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역사 중앙의 왼쪽 지역에 둔 부대라는 뜻으로 총자위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이건 뭐 총자위를 옛날 우리나라 말 같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예체능 일반 기성 예술 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하고 혁신적 예술을 주장한 예술 운동 또는 그 유파,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일어난 다다이즘, 입체파, 미래파, 초현실주의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김수공님의 다산성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 전위 냄새를 풍기는 연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셨어요. 쭉 살펴보셨는데, 근데 이제 모더니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이제 프리 모더니즘도 있을까요? 모더니즘 포스트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포스트가 있으면 프리가 있겠죠. 후기, 전기, 후기, 전기. 그러면 이제 전기와 후기가 무슨 운동의 전과 후를 얘기하는 것인지, 무슨 운동, 잘 들으세요. 요 부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운동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려울 때가 많다. 저는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 이걸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해석한 게 맞아요? 모더니즘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후기 모더니즘이에요? 최성한 인생의 후기가 내 후기지. 내가 살아있을 때가 후기 아니에요. 내 시대잖아요. 세종대왕 후기가 세종대왕 살아있을 때지. 그 다음 왕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후기라는 말을 붙여서 다른 것처럼 쓰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죠. 한국말 해석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전기 후기를 갖다가 붙이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모더니즘 시대를 타파하고 새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후기 모더니즘이라 그러면은 모더니즘의 후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런 게 있어요. 이 대한제국 시절을 갖다가 조선 후기 또는 조선 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 고치시길 바라는 게, 여러분 가령 을사보조약, 을사능약이 서기 1905년도에 벌어지는데 이게 조선 말이에요? 조선 후기예요? 아니죠. 이거는 대한제국 때입니다. 대한제국도 언제냐? 대한제국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한제국이 1897년에 이루어지나요? 그럼 97년부터 1910년까지 존재했으니까 13년간 존재했었죠? 그러면 5년이면 3년, 8년. 중기죠? 대한제국 중기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을사늑약 1905년은. 어렵죠? 근데 그거 갖다가 조선 말기다 후기다라고 마구 해버리면 말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제국의 후예예요. 신한, 구한 말이죠. 구한 중기죠. 을사늑약은 1905년은 구한 중기죠. 구한 전기가 아니고 구한 후기에 망했고, 그렇죠? 대한제국이. 그래서 다시 그것이 살아나서 새어난 게 신한은행이야. 신한은행도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로 신한입니다. 새로운 대한입니다. 그래서 국기가 같아요. 그래서 국기가 같은 거예요. 국기가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은 그걸 못 받았잖아요. 부산은 조선이잖아요. 조선. 북한은 조선이에요. 이시조선이 아닌데 갑자기 김시조선으로 바뀌어서 그런데 북한은 도선이잖아요. 이게 조선징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강국 고친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한국인. 대한민국인.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라면 고려 시대가 맞죠? 맞나? 아니면 조선 전기인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씀 들은 거 알아들으시겠어요? 서양의 표현이 그렇다고 나할까?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의 후기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고, 모더니즘 시대가 다 끝난 후에 아니면 거의 말기에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시류를 말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참 말 하나 붙이는 거 정확하게 붙여야 돼. 지금 고쳐야 될 말이 헌법 법률 고칠 것도 많지만은 말도 많이 고쳐야 돼요. 근데 여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나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즉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1900년대에서 200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전이라는 의미가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앞서 그림을 다르게 해석하면 된다. 뭐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이 나폴레옹의 임페리얼 어떤 부대, 그런 부대가 아니라 진짜로 아까 얘기한 위병소 앞에 이렇게 위병소에서 걸림을 당하는 위병들한테 이제 점검을 당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의 전위 예술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인간은 말이죠,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인간은 옛날부터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선동을 해왔어요. 제 저서 중에 이거 쓰고 또 써야 되는데 결국은 뭐 정치판에 뛰어드느라고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저서가 이제 선동의 기술, 인간 사랑에서 나온 선동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제 나름대로부터 아주 잘 되어 있는 책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옛날부터 바위에다가 뭐 했습니까? 바위에다가. 광괴토왕 바위 큰 거 있잖아요. 그 바위에 새겨놨는데 그걸 또 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돌로 깨가지고 글씨를 새로 새겼다며요. 그 무슨 임라 무슨 설? 저는 잘 모르는데 임나 뭐 무슨 설로 이 얘기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다. 그러니까 돌로 자랑한 것 같다가 돌로 또 표시를 조금만 틀리게 하면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종이가 나오자마자 종이가 어디에 사용됐느냐? 선동선전에 사용됐단 말이에요. 물론 광고, 우리 PR 나중에 또 말씀 제가 드릴게요. PR하고 프로파간다, Public Relations하고 프로파간다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왜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돼야 되는 얘기인데, 종이가 나와서 글씨를 쓰게 되고 인쇄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프로파간다예요. 선동선전이에요. 활동사진? 결국은 다 프로파간다예요. 여러분들이 얘기는, 또 희한하게도 이 정치적인 걸로 사용되기 전에 뭘로 사용되냐? 어떤 성적인 것을 표현하는데 가장 먼저 동원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매체입니다. 미디어, 돌멩이도 미디어하고, 돌멩이도 미비하고, 파피루스도 미디어하고, 이 양가죽, 양피도 미디어하고, 사진도 미디어하고, 그림도 미디어하고, 다 파나도 미디어하고, 유튜브도 미디어예요. 그렇잖아요. 다 미디어예요. 유튜브도. 그래서 잠시 이 정치적인 측면이나 선언적인 측면은 잠시 뒤로 미루고, 과연 그러면 이제 어떤 용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단어는 프리코드, PRECODE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 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프리코드라는 것은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법률의 본체, 본위라든지 법률 그다음에 이제 규율이나 원칙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없었던 시절. 우리가 코드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코드, 뭐 자세히 또 저희가 어원 전문가이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이 코드, 디디디디 코드를 남긴다는 건, 코드는 하나의 이 형식과 원칙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게 코드죠. 그 코드의 전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프리코드라 그러면. 그 전 시절에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뭔가에 해당되는 기준이 없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사기에 보면 그 당시에는 뭐가 없던 시절이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자 하고 하는 대로 행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 몇 장 몇 절인지 찾아서 붙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막 기억이 안 나네요. 딴 데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보시려면은 이제 사진도 아니요, 소설도 아니요, 옛날 시도 아니고, 뭐 딴 것도 아니고, 영화, 무성 영화, 소리가 안 나는 사일렌트 무비 시대를 거쳐서 유성 영화 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934년도입니다. 미국에서. 또 여기도 얘기가 복잡해요. 왜냐면 헐리우드 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헐리우드가 이 제국주의의 제일 앞선 선전기술이라는 거, 람보처럼 싸우고 턱건처럼 싸우고 뭐처럼 싸우고 하는 거 갖다가 이제 막 보여주다 보면, 야, 저 미국 람보랑 붙었다가는 우리는 다 깨지겠구나, 겁나서 못 붙겠다 하는 다이하드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커다란 예술로 사용될 수도 있고 오락물도 사용될 수 있으면서도
이게 사람들한테 기를 죽이게 만든다. 상대방을 기를 죽게. 그걸 이제 중국이 배우고 러시아가 배우고 별나라들이 다 배워가지고 이제 전부 다 그걸 뭐라 그래? 요즘에 그런 헐리우드식 방식의 그거 딱 국뽕, 국뽕에도 이제 사용이 되겠지만 이제 사실 이제 너무 잔혹한 장면이나 무슨 뭐 제한 없이 무슨 뭐 안 맞는 거나 무슨 뭐 성적으로 좀 많이 문란하거나 좀 기준이 애매한 것들을 걸러낼 필요가 생겼죠. 근데 이 헐리우드라는 거 뭐 깊이 안 들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유태인들이 뉴욕에서 이쪽 샌프란시스코 저쪽으로 가서 만든 겁니다. 유태인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유태인하고 관계에 있는 건 상상 흥미롭죠. 근데 이제 그거가 너무 기준 없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상영되고 사람들한테 보여진다 그래가지고 1934년도에 이 영상물, 그러니까 이 활동 영상물에 이 적용을 법적으로 엄격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1931년도부터 1934년도부터 34년도 사이를 이 프리코드 시대라고 대략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프리코드 에라라고 써야 되나? 뭐 모르겠어요. 프리코드란 말 자체가 좀 잘못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보아나갈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요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제도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비디오는 영화나 뭐 비디오나 다 할 때 다 이 나오죠.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몰래 덩치 큰 애들은 모른 척하고 그 성인 영화 보러 들어가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 못 맞추시면 여러분들은 현대인이 아니에요. 호환이나 그러니까 호랑이에 의한 화를 입는 거나 천연두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거는 불법 영상물입니다. 예. 그거는 잘못하면 또 올리고 싶어도 그 화면은 제가 못 올려드립니다. 저작권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기준이 있죠. 우리나라 기준이 또 이게 영상물 기준이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있어요. 이게 바뀐답니다. 우리나라 것도 이런 식으로 바뀐답니다. 이런 모양을 바뀌고, 미국은 원래부터 이제 이게 MPA 필름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G, PG, 뭐 Parental Guidance 여러분 많이 배웠죠? Rated, Restricted R. 여기서 이제 X 등급, XX, XXX, 트리플 X, 하드코어까지 가는데.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영화관 안 가잖아요. 텔레비 안 보잖아요. 넷플릭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 희한하게 구글의 유튜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여러분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영상이 떠오를 수 있고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이걸 안 보신 분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많이 힘들어요. 유튜버들이 유튜브 올리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인 겁니다. 뭐냐면 유튜브도 이러한 프리코드적인 이게 코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들 유튜버들이 빵빵 이게
동영상이 날아가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업로드를 시키죠. 업로드를 시키다 보면 이제 또 이게 뭐 아이들 영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것도 교육을 미리 받아야 돼요. 저는 받았어요. 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걸 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은 지금 일부 공개, 미공개, 비공개, 공개. 이분은 지금 보면 지금 1000명이 안 돼가지고 선전을 달 수 없는, 애드센스는 선전을 달 수 없는 단계가 4개, 3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면 단계가 4개 이상이 보이죠? 단계 4개 이상이 보여가지고, 이제 세부 정보, 동영상 요소,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검토. 그렇죠? 검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병이에요. 위병. 이게 바로 이게 나가기 전이니까 전이고, 이게 위예요. 위병에서 이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위병에서 차단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지금 보세요. 방송국, 신문사는 바로 없어지진 않아요. 방송국이나 텔레비전이나 연속국 같은 건 이제 방송국은 없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국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파, FM이나 AM에 의한 방송, 쉽게 해서 긴급방송이나 어떤, 다른 기능을 위해서는 계속 사용되지만은, 방송국 많이 싸우고 있는데, 방송국이나 무슨 뭐 케이블 방송이나 결국은, 사라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튜브와 같은 이 플랫폼이 살아남고 있는데, 이것도 곧 이 유료하고 무료 자료 간에 장벽이 생겨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능력 없는 자들은 이런 유튜브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앞에서 폼을 잡지 못하게 될 거예요. 부자들이 전부 다 가져가고, 권력가들이 가져가고, 권력가들이 그 위병소의 기준을 맡아서 너는 안 돼, 너는 돼, 너는 안 돼, 너는 돼 해서 강력한 선전전을 벌여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선전전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전위 예술이 전위적인 내가 가득하면 오늘 전위적으로 보이려고 했는데 참 처음에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전위예술이라는 게 앞장선 예술이냐? 그렇게 믿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안 믿었어요. 앞장선 예술이 아니라 위병소를 통과하지 않은, 즉 뭐냐? 통제, 어떤 검토, 어떤 뭐라 그래요? 이걸 감사하는 그 단계를 넘기 전에 예술이 전위 예술이다. 즉, 이 전위 예술은 위병소를 통과하지 못한다. 위병소를 통과하게 되면은 양순한 정보와 양순한 뉴스와 양순한 작품과 예술과 뭘로 변한다. 즉,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양순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전위 예술은 활동적이고 진보적이고 생명력이 강해 보이지만 위병소를 통과한 뒤에 예술, 뭐 선전이건 뉴스건 모든 것은 얌전하게 길들여진 존재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변했다. 전위 예술이라는 것은 이 위병소를 통과하기 전에 예술인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을 덜 다듬어진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게 진짜냐, 그게 활력 있는 거냐. 아니 생선도 말이지, 우리가 활어를 갖다 데려와야지, 활어를 데려와서 몽둥이로 머리
뭉쳐가지고 기절시켜서 온 맥없는 화르랑, 진짜 화르랑 이게 횟감 맛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은 사실 오늘 제가 이걸 택한 거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어떤 무슨 좌파우파의 대결이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슨 뭐 진짜 무슨 사극에서는 나오는 것 같은 무슨 뭐 무슨 야사 이야기 같은 거 무슨 뭐 누구 부인 이야기 누구 남편 이야기 무슨 뭐 그런 얘기 100년 가야 지긋지긋합니다. 왜 이렇게 발전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방송도 뭐 지 잘난 체 하려는 방송이라고 하실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그 제가 감히 뭐라고 한마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송은 잘난 체 하려는 방송이 아니고요. 똑바로 알자고 하는 방송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삐뚤어져요. 처음 시작은 이게 적은 오차 같지만 이게 수십 마일, 수백 킬로를 가봐요. 얼마나 완전히 다른 곳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그런 얘기만 제가 계속 했잖아요. 잘못된 단어 갖고 우리가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저도 왜 이름을 이렇게 지성파로 붙였느냐 하면은 저도 공부를 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자는 뜻이고요. 무료고요. 그냥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뭘 제가 무슨 뭐 후원금을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다 뭐 농협 해가지고 붙이고 싶은데, 싫어요. 그건 싫어요. 여러분, 아무튼 도움이 됐길 바라고, 곧, 바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뭐, 선글라스는 뭐 쓰나마나 안경 2개 쓰고 뭘. 안녕히 계십시오.